이하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정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이제 다들 너무나 분노하고 또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두 분 모셨으니까 짧게 그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와 앞으로 대법에서의 그 판결 전망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법대를 다닐 때요, 판례 평석이라는 걸 저희가 합니다. 판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뒤에는 논문을 쓸 때는 나온 판례에 대해서 평석을 해요. 이 판례가 어떤지. 제가요, 거의 10년 만에 판례 평석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판례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쓰려고 처음에 딱 쓰다가 야, 이거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을 해놓으니까 글을 쓸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고요. 생각도. 저는요, 판사가 이재명의 변호사를 떠나서 이재명 속마음을 읽고 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있잖아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지, 이렇게 확대, 조작 이런 말을 떠나서요. 그거 협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재명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는 궁의 간신법을 떠나서 이재명 빙의 판사다. 그래서 판례 평석을 쓰다가 세 줄째 관두고요. 제가 다른 사설을 하나 썼어요. 그 아시아투데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월요일에 나오더라고요. 칼럼을. 네. AI 판사 도입하자. 아니 저 그거 썼어요. 진짜로. AI 판사 도입하자. AI 판사면 적어도 이런 황당한 재판은 안 할 거예요. 이때까지 있는 판례를 다 축적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아예 기계적으로 해야지 판사가 자기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는 저 AI 판사 도입에 대한 적극 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방금 우리 유채고가 한 얘기 중에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검토해서 고민해서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판결은요, 그게 아니라 필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호인이 의견서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옮기는 필경사. 그 필경사는 고민 안 하거든요. 글씨를 그대로 그냥 옮겨 쓰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거는 판결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긴 필경사는 네. 그 오타라고 생각을 해도 오타 그대로 써야 필경사래. 네. 아 그래요? 예, 오타를 고쳐주면 안 돼. 아, 그건 필경사네요. 네. 그 판사가 마음을 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필경사네. 속기사들도 이게 그 필경사나 속기사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의 그 일 자체가 이를테면 누가 말을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고쳐주면 안 돼. 그렇죠. 말 잘못한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요번에 따옴표 틀린 거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특유의 어체까지 다 따라해야 이게 다 따라해야지 속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측이 낸 의견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항소심 판결문 이렇게 쓰거든요. 원심은 이렇게 판단하나,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단이 잘못됐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이 이재명 이 변호인의 의견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그냥 가서 그냥 옮겨 적은 거에 불과하다. 진짜 AI 판사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대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파기 자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지금 우리가 권순일 예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고 난 뒤에 그때 다시 또 이제 처벌받고 있는데요. 소송 기록이 아주 빠르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법원의 소송 기록이 빠르게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경우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기 자판이든 파기 환송이든 바로 내려올 거다. 그래서요. 제가 잠시 이재명 속마음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냥 80만 원 정도만 하지. 왜 무죄를 해가지고. 진짜.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정말 저는 저 얘기가 저거 맞다고 진심이라니까요.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하지. 진짜 눈치 없기는 80만 원 정도 했으면 내가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무죄야? 그러니까 충심이 가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오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80만 원, 90만 원 선고됐으면 제일 좋은 건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뭘 제일 잘합니까? 시간 끌기 잘하잖아요. 항소기간, 상고장 제출하는데 일주일,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는데 20일, 그다음에 기록이 송부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송부됐다고 통지했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서너 번 피하면 두세 달 금세 가거든요. 아하. 시간을 좀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나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자기는 그게 좋은데 이게 갑자기 무죄가 나니까 자기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죄가 나면은 상고를 못 해요? 그렇죠. 못하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무죄인데 무죄 말고 저 80만 원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검찰이 하루 만에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법원이 하루 만에 올리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그것도 금요일 날. 그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선에서 80이나 90이 나왔으면 사람들도 아유 그래도 벌금형이라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검사도 그래도 유죄니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은 분노가 거의 하늘을 치솟고 검사도요 체면이 구겨졌죠. 거기다가 법원에서도 자기네들이 뭘 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빨리 보내야죠. 빨리 여기서 손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상고이유서를 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검찰은 상고이유서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제 받았으니까 아마 금요일 날 통지를 했을 거거든요. 네네. 한 월요일쯤 도착을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바로 내요. 그러면은 이게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거냐? 한 5, 6일 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대법원장이 보기에 이거 사안이 중하고 하니까 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겨라. 라고 하면은 전원 합의체에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 사건이 별로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팩트가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조금 방대해 보이지만 쟁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 정도의 실력이면 제가 보기에 3, 4일 정도면은 기록 다 보고 쟁점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파기 자판이라는 것이 되게 이례적인 거긴 하지만 파기 자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조사는 다 돼서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의 견해를 달리하는 정도의 사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파기 자판을 하고도 남을 사건이에요. 그러면 근데 외국에서는 파기 자판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파기 자판을 많이 해야죠. 특히 법리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의견을 표시한 거에 불과하냐라는 것은 법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런 법리적인 판단이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바로 파기자판하는 게 맞는데 뭐 일도 많고 기타 등등의 사정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파기 환송을 많이 했는데 이 사건 같이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을 파기재판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막 진행돼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만약에 대통령께서 탄핵이 돼서 보궐선거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또 후보 등록하고 나서 갑자기 문제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후보가 없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니 우리가 남의 당까지 걱정하지 말고 조기 대선은 없고요. 근데 제가 이 판결에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박사님. 봐봐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가짜를 요만큼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에 가짜 이만큼 얘기한 거는 가짜라고 보지 않는다. 그 판결이에요. 그럼 제가 제가 만약에 박사님한테 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거짓말 살짝 집어넣고 난 뒤에 지금 판결 나왔잖아요. 지금 중간에 살짝 요만큼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 아니잖아요. 하면 됐냐고요. 자, 그럼 다시 더 쉬운 예 들어드릴게요. 파, 국산, 배추, 국산, 마늘, 국산, 무,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그러면 그 김치 국산입니까? 아니 되게 이상한 판결. 제가 이 판결에 진짜 분노한 이유가요. 끼워 넣기 하는 거 되게 나쁜 방법인데 이거 잘못하면요. 앞으로 판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 이거 죄가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거 면피인데 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은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냐? 내가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한 개 거짓말했다. 이런다니까요. 알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법이 무너지는 거지. 네. 예. 그러면요. 이렇게 따지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이제 처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한 개 니한테 거짓말 좀 했다.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그런데 이재명이는 무죄 받자마자 잽싸게 청송에 산불 진화하러 갔다가 이재민한테 이제 항의를 받았어요. 무슨 욕설 비슷하게 한 게 막. 욕설 아니래. 호흡이래 호흡. 예.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숨 쉬듯이 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라니까 박사님. 아니 내가 뭐라 그랬나? 아니 호흡이라는데. 아니 맞다. 자기는 순간적으로 발음만 한 거예요. 숨 쉬듯이. 아니 제가 왜 그러세요? 숨 쉬듯이 욕하는데 저 그거 호흡이에요. 걔네들이 아니 그건 이재명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들은 김병준 환자가 네. 호흡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맨날 들으니까. 그거 맨날 들으니까. 아 그 정도는 맨날 듣는데 왜 그러세요? 숨 쉴 때 후하 하듯이 우리 이재명은 항상 그렇게 호흡합니다. 욕도 호흡이고 호흡도 욕이고. 그러네. 답이 있다니까요. 아니 저 이재명이 저것들은 저 유효회 같은 사람을 대변인이라도 쓰면은 설명이 쉽잖아. 아니 우리 대표님은 욕하듯이 호흡하고 호흡하듯이 숨쉬듯이 욕하는 분인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했으면은 이해가 됐을 거야. 박사님 저 땅에 묻고 싶으시죠? 저 오늘 미우세요. 그 참.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다시 드렸는데 이게 이재명이 무죄가 나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대통령 탄핵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쪽이 이제 막판에 몰려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4명의 재판관 확실하게 저 좌파 쪽으로 아직 오지 않은 4명의 재판관에 대한 뭐 온갖 저 공격과 압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명의 재판관이 넘어갈지도 모른다. 네. 협박에 굴복할지도 모른다. 회유에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거꾸로 이제 우리 우파들도 일방적으로 방어만 하고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문영배 이미선이한테 야 그냥 놓고 가. 근데 죽지 않으려면 놓고 가. 너 그러다가 나중에 돌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갖고 변호사 하겠니? 그냥 기각 결정하고 가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지 말고 놓고 가는 게 네가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각하 쪽으로 가면 돼. 그러면 네. 너네도 살 수 있어. 아니 각하를 하면 좌파 쪽 애들이 이제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으니까. 아예 저 임기 마칠 때까지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각이나 각하를 당한 문영배와 놓고 간 문영배가 어느 쪽이 더 욕을 먹을 거냐. 뭐 우리 우파야 뭐 놓고 가든 아니면 뭐 기각 각하라든 뭐 이제는 덜 욕할 텐데 좌파들이 그냥 냅두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 문영배 이미선이를 보호해 줘야 되네. 그렇죠. 그냥 놓고 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널 지켜줄게 형배야. 괜찮아. 우리 돌아온 형배. 우리가 널 지켜줄 테니까 우리 봤지? 우리 되게 힘세.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형배야. 네 차 보고는 우리 욕 이제 안 할게. 그러니까 가 먹튀해. 전문 용어로 먹튀해. 그러니까 요즘에 뭐 문영배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그냥 18일까지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딱 기각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결론 내리지 않고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좌파들이 와서 문영배를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전이대가 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들도 어느 쪽이 센지는 알 거 아니야. 그럼요. 네, 박사님. 제가 10대 1인데 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엊그젠가요? 문재인요. 니네 바로 안 하면 헌재 바로 해 했어요. 헌재 안 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아니 이게요. 딱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막 이렇게 뭐 어쩌고 빨리 해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소환 통보가 나왔어요. 그러네. 저것이 아직 살아있었네. 그리고 소환한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난 조용히 잊혀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책방에서 고개를 팍 숙이고 있었거든요. 참다가 못해서 고개 딱 내미니까 제인이다.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문재인 아니야. 네. 그게 왜 머리야 대가리지. 아니 이거 문재인 머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순간 착각했어. 우리 최재인 PD 머리인 줄 알고. 그 대가리라고 그러셔야지 구별이 되지. 대가리 푹 숙이고 있었으면 검찰도 굳이 소환 통보 안 했을 거야. 네. 이게 아직 살아 있었네. 대가리 세우네. 그러니까 소환하지. 타조예요. 궁뎅이만 나온 거예요. 머리 집어넣고 궁뎅이만 내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지금 소환 통보가 바로 됐고요. 네. 그쪽에 전혀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문영배가 회유당할까 봐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30일까지 너희 우리의 마지막 희망 빨리 데리고 와 우리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 맨날 기간 뒤로 보냈냐? 그냥 저번에 그랬잖아요. 찬대가 오늘 안에 해. 그랬지. 예. 근데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는데 가만 안 두고 뭐 할 건데. 그 개무시 당하는 지금 거. 거의 그 분위기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영배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고 봅니다. 네. 판결을 자꾸 선고하라고 하는데 선고하면은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는 미루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것들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간 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는 지금.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탄핵하고 저기 심판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뭐 5대 3인데 한 사람 더 들어오면 된다 이러니까 형배는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한 명이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을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오면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지가 이렇게 잘못되면 문영배나 이미선이 잘못된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그거 챙겨줄 사람이 아니고 그걸 잘 알거든 지금들이. 네. 아니 그걸 떠나서요. 문영배도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럴 거잖아요. 그 유명한 그 행배. 그 만약에 문형배 변호사 사무실 접거나 이러면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기 행배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아니 문영배한테는 성범죄 관련 피의자들이 많이 가지는 않을까? 근데요 이게 뭐 아니 과부사정 뭐 호래비가 한다는 식으로. 옛날에 그 제주 검사장이 그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이 갔답니다. 그렇지. 네. 그런 말이 진짜 있더라고요. 글쎄. 네. 그러니까 그럼 행배는 거기다가 특화. 그러면 정준기 변호사님은 문영배가 잘못했네. 왜요? 그 사실을 시인해야 되는데 지는 아니라고 빡빡 우겼으니까. 아니라고 우기는 테크닉을 가르칠 수 있죠. 아니라고. 박사님은 참. 제가 좀 순진해요. 박사님 이거 내가 기회요 하는 순간요 휙 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 우기는 거 가르칠 아니 근데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것들이 말이지. 네.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협박하면은 뭐 조금 뭐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하나? 재탄핵하겠다네. 그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안 먹히는 협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만약에 뭐 한다고 협박해도 웬만하면 저한테는 안 먹혀요. 근데 한덕수 우리 지금 대행께서는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그거 별로 겁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표정을 보면요, 약간 몽구스 표정이에요. 몽구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스타일이세요. 그분이. 근데 가끔 화내면 무서워요. 몽구스가요. 사람 머리 물어요. 아니 그렇지 코브라 잡는 게 몽구스. 맞아요. 몽구스가 사람 머리도 물고요. 코브라도 그대로 다 물고요. 몽구스가 되게 무서운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온갖 말을 다 뱉어내는데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자 여기 질문이 있어요. 네. 문영배 이미선이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나가면 6명이 되는데 6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할 수 있나요? 거의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논리적으로는 6명이 가능한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해버리면 됩니다. 청문회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는 거를. 청문회 없이 임명이 돼요? 네,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46조의 2의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르면요. 인사청문회를 하는 대상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포함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하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인사청문 요청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겠죠. 그렇죠. 또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이 요청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해요. 국회에서 임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문이 그래요. 제가 아까 정 변호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요. 에이 타고 그게 헌법재판관만 그래? 아니면 국무위원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 이래요. 다 있는 경우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규정에는 요청한 경우에만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규정에 앞으로 요청 안 하고 그냥 임명하면 되네. 근데 이게 신설 조항인데 언제 만들어진지는 조사를 못 하고 왔는데요. 다시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에게 그 여유 권한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고유 권한이잖아요. 원래 제약이 없어요. 그럼 제약이 없는 권한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하면 안 돼요.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지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를 그래서 구분을 한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을 인사청문회에 보내온 거죠. 존중해줘서. 네.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을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원래 헌법에 따라서 굳이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알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선 문영배가 임기 마치고 나가고 나면 너무 좋은 거죠. 권한대행이 뭐 청문 요청 내가 안 하고 그냥 임명할게. 해서 임명 권한 행사해버리면 끝나네. 한덕수 총리께 제가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4월 18일이 지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유력한 후보로 정준길 변호사를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잠깐만요. 변호사 사무실 어쩌고 가시려고 지금 저 방금 이건 또 무슨 아니 근데 자격은 돼요? 되죠. 충분히 되죠. 그 저기 판사들 중에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교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지 교수도 자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교수라고? 저는 거기 안 갈래요. 저 잘못하면 저도 거기 박제돼요. 박제. 근데 저는 자격이 없죠. 안타깝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자격이 없답니다. 박사님 셋이서 가면요 언제 우리가 접수할 수 있어요. 네. 자, 이 밖에 눈이 오다 말다 한다는데 다들 지금 광화문으로 또 모이실 겁니다. 눈이 좀 온다 그러니까 또 올 수 있어야 또 나중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눈 때문에 뭐 저기 우산 쓰고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모이시니까 좀 힘들고요. 그냥 눈 맞는다 생각하시고 오시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 그런 거나 모자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모자는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여러분. 정치는 종합 예술이고 정치는 즐거워야 됩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장기전 간다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화나고 그리고 제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속상하고 갑자기 구독 취소하고 사람들이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걸 보고요. 세옹지마 제명이 지금 속이 타요. 왜? 80만 원? 이러면서요. 걱정 마십시오. 웃으면서 유쾌하게 즐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즐겁게 환영합시다. 눈도 오잖아요. 즐거운 소식이 올 겁니다. 방금 세옹지마 얘기를 했는데요. 말을 잊어버렸지만 그 말이 많은 말을 데리고 나타나서 너무 좋아했지만 또 그 말을 탄 아들이 그죠? 낙마해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불구자가 됐는데 전쟁이 났는데 또 전쟁이 안 나갔어요. 자기 혼자 살았어요. 그래요. 네. 그런 인생에 참 고비고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전부 무죄가 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말을 갑자기 끌고 온 것과 같은 어떤 형국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진행이 돼서 파기 재판이 되면 본인이 오히려 상고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빨리 의사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위기가 왔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결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많은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우리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하신 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아서 설득되지 않을까 결정하는데요.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영배는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도망가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리 쪽 사람 2명을 임명을 하면은 정말 정광석화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세요. 여러분, 다산지석 아시죠? 우린 제명의를 통해서 한 가지를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욕을 숨쉬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되게 품격 있는 보수 우파예요. 여러분 재명이처럼 숨쉬듯이 욕하면 아니지 욕하듯이 숨쉬면 아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안 돼요. 아투TV 유여하의 적반하장 매일 5시 좀 와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눈도 좋고 비도 좋습니다. 광화문으로 갑니다 그러셨는데 눈 오는 광화문 괜찮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